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먼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부엌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할 말이 늘어나고 서운함은 소리 없이 쌓여만 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엔 분명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은 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오래 남을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날 억지로 삼켜야 했던 감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추석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시작됐다. 큰 며느리 영숙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허리가 먼저 뻐근하게 반응했다. 전날 퇴근 후 장을 보고 늦은 밤까지 전을 부치느라 몸은 이미 한번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부엌 불을 켜자 어둠 속에서 냉장고의 흰 불빛이 먼저 켜졌다. 영숙은 앞치마를 묶으며 잠깐 숨을 고르고는 조용히 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아직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 사실이 영숙의 마음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깨우기 전에 최대한 해놔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채소를 손질하고 있는데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영숙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영숙은 그 말에 이유 없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어머니. 금방 끝나요. 영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부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저는 이렇게 부치면 기름이 너무 들어가. 옛날엔 다들 이렇게 안 했어. 그 말은 지적처럼 들리지 않으려 애쓴 말이었지만 영숙의 귀에는 익숙한 울림으로 닿았다.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 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숙의 손은 조금 더 빨라졌고 도마 위에 닿는 칼 소리도 괜히 날카로워졌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잠시 지켜보다가 전 부친 접시를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건 좀 식혔다가 쌓아야지. 이렇게 바로 올리면 눅눅해져.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작년 명절에도 똑같이 들었던 말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다 잘못이었나? 그 생각이 스치자 억지로 삼키고 있던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말이 길어지면 명절 아침부터 분위기가 틀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네, 어머니. 짧게 대답하며 접시를 다시 정리했다.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을 나가며 말했다. 좀 쉬엄쉬엄 해.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까.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영숙은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선뜻 읽어내지 못했다.
부엌에 다시 혼자 남자 영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싱크대에 기대 섰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은 이상하게 서늘했다. 왜 이렇게 서운할까?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그녀는 다시 앞치마 끈을 고쳐매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잘 버티면 돼.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다. 이 명절이 그저 버티고 넘길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감정이 서로의 마음을 마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부엌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두고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작은 시동생 부부는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옮기느라 분주했다. 그 사이에서 영숙은 여전히 부엌을 지키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부엌 공기는 더 뜨거워졌고 말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름 냄새와 국물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고 영숙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맺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리대 한쪽에 서서 국간을 보고 계셨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간이 좀 센 것 같네. 그 말에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아까부터 계속 비슷한 말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기름이 많다, 식히라, 눅눅해진다, 간이 세다. 하나하나는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모두 합쳐지자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다. 아, 그럼 물 조금 더 넣을게요. 영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국에 물을 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모습을 시어머니는 보지 못했거나 혹은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다. 명절 음식은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먹는 사람도 편하지. 그 말에 영숙은 속으로만 작은 웃음을 삼켰다. 적당이라는 말이 이 집에서는 언제나 며느리의 몫이었다. 네, 어머니. 대답은 늘 같았다. 짧고 낮고 더 붙일 말이 없는 대답. 부엌 밖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은 순간 자신만 이 공간에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삼키는 감정들이 속에서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도마 옆에 놓인 재료를 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아까 썰어 놓으라고 했잖니. 왜 아직 그대로야?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명 아침에 정리해 두었던 일인데 다른 음식 준비에 밀려 순서가 뒤로 가 있었을 뿐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잠깐 다른 것 하느라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미리미리 해놔야지. 그 한마디에 영숙의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책망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평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인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눈가가 순간 뜨거워졌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칼을 들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부러 더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그런 영숙의 등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다. 점심상을 거의 다 차렸을 즈음 영숙은 잠깐 부엌 문턱에 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나겠지. 서운함은 내가 가져가고 그녀는 여전히 몰랐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부엌 시계는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다음 순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점심상은 거실 가운데에 차려졌다. 송편과 전, 국과 나물이 가지런히 놓였고 겉보기에는 여느 명절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상 위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함께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상의 윗자리에 앉았고 영숙은 자연스럽게 가장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늘 그래왔던 자리였다. 자, 먹자. 시어머니의 말에 젓가락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전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번 전은 좀 바삭하네. 그 말에 영숙은 잠깐 숨을 멈췄다. 칭찬인지 그냥 한마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졌다. 어머니가 옆에서 봐주셔서 그런가 봐요. 남편의 말은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영숙의 가슴에는 콕 하고 박혔다. 그동안의 수고가 단번에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아니야. 다 영숙이가 한 거지. 그 말은 분명 감싸는 말이었지만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왜인지 모르게 더 서러워졌기 때문이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국은 조금 짠 것 같기도 하네. 그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멈췄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말을 들었다. 영숙의 손이 젓가락 위에서 굳었다. 이미 2번이나 물을 더 부은 국이었다. 이제 와서 짜다고 말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제가 간을 좀 잘못 봤나 봐요. 영숙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낮아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영숙을 바라보았다.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한 말이지. 그 그냥이라는 말이 영숙에게는 가장 무겁게 들렸다. 그동안 삼켜왔던 서운함들이 그 한 단어에 모두 묶여 가슴 안에서 흔들렸다. 그때 작은 시동생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다 맛있어요. 요즘 집에서 이런 상 차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돌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밥을 먹는 동안
영숙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모두 의식적으로 해야 했다. 괜히 말을 했다가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 역시 말수가 줄어들었다. 젓가락을 움직이며 가끔 영숙 쪽을 힐끔 보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상 치우고 나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에 영숙의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또 어떤 지적을 듣게 될까? 네. 짧게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서운함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또 삼켜야 할까? 상 위의 음식들은 거의 다 비워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영숙은 알지 못했다. 그 잠깐 이야기가 자신이 그동안 억지로 눌러두었던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거실이 조금씩 정리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남편과 시동생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였고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부엌에는 다시 영숙과 시어머니 두 사람만 남았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높이 쌓여 있었다. 영숙은 말없이 고무 장갑을 끼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침묵을 견디기 어려웠을지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부엌 한쪽에 서서 행주를 개며 영숙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기를 반복했다. 아까 말이야.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국간 얘기한 거 그렇게 마음에 걸릴 줄은 몰랐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릇을 하나 더 집어 물에 담갔다. 말을 하면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그 침묵을 오해한 듯 조금 더 말을 이었다. 나는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였어. 명절 때마다 늘 그렇게 했거든.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다. 예전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어머니, 영숙은 결국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다.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한 사람 같아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행주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렇게 느꼈니? 짧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람과 당황이 함께 섞여 있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을 마주칠 용기는 없었다. 명절만 되면 제가 뭘 해도 다 틀린 것 같고 말을 안 해도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요. 말을 뱉는 순간 영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동안 억지로 삼켜왔던 서운함이
설거지 물에 조금씩 섞여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와 영숙 옆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힘이 빠져 있었다. 나도 며느리였을 때가 있었어. 그땐 누구 하나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해주더라.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 방식만 이야기하게 됐나 봐. 그 말에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운함과 이해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던 물을 영숙이 잠시 잠갔다. 부엌은 조용해졌고 그 침묵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게였다. 어머니,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조금만 덜 잘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그럼 명절 음식이 뭐라고?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영숙의 가슴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다 말하지 못했다. 이 대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오해는 조금 풀렸지만 서로의 진심은 아직 더 남아 있었다. 영숙이 잠시 부엌을 비운 뒤 시어머니는 혼자 남아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릇을 하나씩 옮기며 아까 나눴던 대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시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하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동안 자신은 영숙이 묵묵히 해내는 모습만 보고 그 뒤에 쌓인 감정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찬장 아래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다. 잠시 허리를 쉬게 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도 한때는 이 집의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부엌은 지금보다 훨씬 좁았고 겨울이면 손이 시릴 만큼 추웠다. 하지만 명절이 오면 그 부엌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켜야 했던 건 똑같았다. 그땐 왜 그렇게 말 한마디가 어려웠을까? 시어머니는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만 했고 칭찬은 좀처럼 하지 않았다. 그게 당연한 줄 알며 살았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지. 그 말이 마치 집안의 규칙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 쪽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영숙이 서 있던 자리였다. 앞치마를 메고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모습, 힘들다고 한마디 하지 않던 그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나는 그 아이가 강한 줄만 알았구나. 며느리는 늘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할
할 수 있어요. 그 말들이 진짜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찬장 위에 놓인 작은 반찬통 하나를 내려다보았다. 영숙이 전날 밤 미리 만들어 놓고 간 반찬이었다. 뚜껑을 열자 정갈하게 담긴 음식이 보였다. 이런 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을 텐데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찌르르 했다. 자신은 그 노력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히 들렸다. 잠시 후 방에서 쉬고 있던 영숙이 다시 부엌으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릇을 옮기며 말했다. 좀 쉬었니? 영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잠깐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영숙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눈가가 아직 조금 붉어 있었다. 저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겠지.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영숙이 처음으로 또렷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녁에 다들 가고 나면 너랑 나랑 차 한잔 하자.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은 단순한 차 한잔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남겨두었던 말을 꺼낼 기회였고 영숙에게는 처음으로 어른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놓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집안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친척들은 하나둘 인사를 나누며 돌아갔고 현관문이 닫힐 때마다 명절의 소란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 대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영숙은 부엌에서 물을 올려놓고 컵 2개를 꺼냈다. 아까 시어머니가 했던 말, 차 한잔 하자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 괜히 마음이 긴장됐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기대도 됐다. 적어도 아무 말 없이 서운함만 삼키는 시간은 아닐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이 끓자 영숙은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작은 쟁반에 올려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요, 어머니.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잔을 받았다. 고맙다. 그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영숙은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뜨거운 김이 잔잔히 올라왔고 그 사이로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말이다. 내가 너한테 좀 많이 했지.
영숙은 잔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명절 내내 보였던 단단함 대신 조금은 풀린 표정이 있었다. 나는 내가 다 잘하는 줄만 알았어. 힘든 줄 몰랐고.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도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더 어색해질까 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나도 그랬다. 내 시어머니 앞에서 그랬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고르고 조금 더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이다. 누가 도와주면 괜히 더 간섭하게 되더라. 내 자리가 없어질까 봐서. 그 말에 영숙은 놀란 듯 눈을 들었다. 어머니 자리요? 그래.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이 나한테는 평생 내 자리였거든. 그제야 영숙은 이해가 됐다. 그동안의 말들, 지적처럼 들렸던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자리를 지키려는 불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런 줄도 모르고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그냥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영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겠다. 그 말은 변명도 반박도 아니었다. 그저 받아들이는 말이었다. 이제는 말이다. 시어머니가 이어 말했다. 명절도 조금은 같이 나눠하자. 내가 다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도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내 어머니. 그 대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차는 어느새 반쯤 식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다. 오늘 하루 억지로 삼켜야 했던 서운함은 이제야 말이 되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전날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늘 그렇듯 남겨진 음식과 느슨해진 공기만이 어제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영숙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어젯밤 거실에서 나눴던 차 한 잔의 시간이 계속 떠올랐다. 부엌으로 나가자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채 식탁에 반찬을 꺼내놓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워 보였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조금 더 쉬어.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 옆 의자에 앉았다. 이 집에 온 뒤로 아침 부엌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본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냈다. 그러다 문득 영숙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나물 있잖니. 어제 내가 한 거 짜지도 않고 딱 좋더라. 그 말에 영숙은 순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칭찬을 들은 게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아내, 짧은 대답 뒤에 괜히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식탁 위에는 어제보다 훨씬 간단한 아침상이 차려졌다. 국도 반찬도 많지 않았지만 부엌에는 괜한 긴장 대신 조용한 여유가 흘렀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명절 음식은 먹는 것도 일이야. 오늘은 그냥 있는 것만 먹자.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이 처음으로 사라진 순간이었다. 식사를 하다 말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어제 말이다. 내가 괜히 너한테 잔소리만 늘어놨지?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 웃음에는 서운함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인정하는 웃음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려다 말고 영숙에게 말했다. 이건 내가 할게. 너는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살짝 먹먹해졌다. 이 작은 배려 하나가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부엌 문을 나서며 영숙은 뒤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그릇을 씻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영숙의 눈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이제는 조금은 같이 갈 수 있겠지. 완벽하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을 것이고 다시 서운해질 날도 올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을 닫아버린 채 혼자 삼키지는 않을 것 같았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조용히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처럼 두 사람 사이에도 아주 천천히 따뜻한 변화가 스며들고 있었다. 명절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집안은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고 부엌도 조용해졌다. 하지만 영숙에게 그 부엌은 이전과는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주말 오후 영숙은 반찬 몇 가지를 챙겨 시어머니 집을 찾았다. 예전 같았으면 왜 또 오냐는 말부터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요즘의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며 먼저 말했다. 오느라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영숙은 마음이 풀어졌다. 이제는 명절이 아니어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이미 국을 올려두고 있었다. 영숙은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도마를 꺼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자리를 찾는 모습이었다. 이건 내가 할게요. 아니, 그건 내가 하마. 그 말들이 이제는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말로 들렸다. 국이 끓는 동안 시어머니는 문득 말했다. 명절 때 말이다. 내가 그날 너한테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했지? 영숙은 칼질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그 말은 억지로 맞춰주는 말이 아니었다. 서로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나이 들고 나니까 알겠더라.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억지로 삼켰던 서운함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식탁에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명절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였다. 그때 내가 국에 물 2번이나 넣은 거 사실 다 알고 있었어. 아, 그러셨어요? 응. 그래도 말 안 했지.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땐 내가 조금 덜 참았어야 했고 너는 조금 덜 삼켰어도 됐어. 그 말은 이 집의 새로운 약속처럼 들렸다. 영숙은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관계라는 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한 발씩 덜 밀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부엌 한쪽에는 그날 명절에 쓰였던 큰 냄비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냄비는 부담의 상징이 아니라 함께 나눈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영숙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엔 조금만 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이서 감당할 만큼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날 부엌에는 더 이상 억지로 삼킨 서운함이 없었다. 대신 말로 건넨 마음과 천천히 쌓아가는 시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숙은 알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서툴러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